이것이 일종의 덕력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. 안녕하세요. 편집자 K입니다. 그 작가의 이중생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너는 어떤 작가분의 숨겨진 좋은 책이나 아니면 이 작가님이 이런 책도 쓰셨네 할 만한 아이템, 그리고 또 의외의 면모가 있다면 좋아하는 작가 위주로 꾸려보려고 하는 작은 코너입니다. 첫 번째 김영하 작가님 편 말미에 다음 작가는 한강 작가님이다 라고 예고를 미리 했었는데요. 그때 몇몇 분들이 댓글이나 인스타 DM 같은 걸로 어떤 책을 할 건지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그만큼 이제 한강 작가님은 마니아층이 워낙 두터운 작가님 중에 한 분이고 이것이 일종의 덕력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. 한강 작가님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두 권의 책으로 크게 유명해지신 작가님입니다. 채식주의자는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을 했고요. 그리고 또 소년이 온다라는 장편 소설은 1980년 5월에 광주를 무대로 한 소설이었어서 여러모로 이슈가 됐던 작품들이에요. 한강 작가님이 데뷔한 지 꽤 되셨고 마니아층이 있는 작가님이었는데 이 두 권을 시작으로 해서 팬층이 확 넓어진 경우죠. 한강 작가님은 이 두 소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장편 또 소설집도 출간을 하셨는데요. 의외의 책들이 꽤 있는 작가님이기도 해요. 일단 첫 번째로 시집입니다. 네. 한강 작가님이 시로 먼저 등단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시로 등단을 하고 그 이듬해에 단편 소설로 또 등단을 한 경우예요. 그래서 시인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한 특별한 케이스인데요. 몇 해 전에 이렇게 문지 문학과 지성사에서 시집도 한 권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은 덕심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. 가만 부르는 노래라는 에세이고요.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작가님이 좋아하는 노래에 얽힌 에세이들을 모은 책이에요. 이 에세이의 되게 특별한 점은 맨 뒤에 있는데요. 이렇게 CD가 있습니다. 이게 지금 한강 작가님이 곡을 작업을 하시고 노래까지 직접 부른 그런 10곡이 담긴 CD인데요. 이거 지금 저희 집에 CDP를 처분한 지 이미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버릴 수 없는 CD 중에 하나입니다. 예전에 어떤 기획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CD를 붙이는 책들이 아주 가끔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책 맨 뒤에 붙이거나 아니면 이런 데 같이 랩핑을 하거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책 뒤에 이렇게 작가님의 작가님 포커스가 잡히나요? 네, 작가님 사진도 실려 있고요. 그리고 이 CD 음반 작업을 함께한 분들의 사진도 뒤에 실려 있고 해요. 굉장히 특별한 에세이 중에 한 권입니다. 이 책도 나온 지가 꽤 됐어요. 제가 산 게 1판 1쇄인데 2007년 1월 8일에 나온 책입니다. 벌써 12년이나 된 책인데 이 책 소중한 책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또 의외의 면모 중에 이렇게 동화책도 많이 쓰셨어요. 이거는 천둥 꼬마선녀, 번개 꼬마선녀라는 책인데요.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두 선녀가 천둥과 번개인데 이 두 아이의 성장이나 우정 이런 것을 담은 동화책입니다.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. 이런 동화책이.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그 작가의 이중생활 메인 도서는 바로 이 책입니다.
이게 어른을 위한 동화 시리즈의 한 권으로 나온 책이고요. 이것도 2008년에 나온 책이라 벌써 10년이 더 된 책이에요. 엄청 얇아서 지금 72쪽밖에 안 되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었을 때 아, 진짜 딱 한강 작가님 책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.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주요 등장인물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. 그 중에 첫 번째는 요 여자아이인데요. 너무 잘 울어서 눈물단지라는 별명이 있는 울보 꼬마 여자애예요. 그런 애들 왜 있잖아요. 그래서 동네에서 놀림받고 그런 친구가 주인공이고 어느 날 이 친구를 찾아오는 남자가 있습니다. 그 남자는 눈물 수집가예요.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을 사고 모으고 또 원하는 사람에게는 팔기도 하는 그런 눈물 수집가가 나오는데요. 이 사람입니다. 이 책은 봄로야 작가님의 그림도 함께 있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그림들이 같이 실려 있어요. 그림과 글이 잘 어우러져서 읽는 동안 이 분위기를 훨씬 더 배가시키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눈물단지인 울보 여자애랑 눈물 수집가인 남자가 나오고요. 마지막 한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예요. 그 할아버지가 이 눈물 수집가한테 자기 전 재산을 줄 테니까 당신이 수집한 눈물 전부를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만나러 눈물 수집가인 남자랑 이 꼬마 여자애가 함께 찾아가는 내용입니다.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할아버지가 눈물 수집가에게 눈물을 받고 막 펑펑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진짜 좀 뭉클하게 다가왔던 부분이고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, 이 책. 어른을 위한 동화를 청탁을 받으면 그게 이제 동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그 작가님의 개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게 뭐 소재에서건 아니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에서건 당연히 담겨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이 책도 딱 작가님답다고 생각을 한 게 일단 눈물에서 모티프를 찾았다는 것이 그랬어요. 작가님은 이 책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눈물은 모두 투명하지만 그것들을 결정으로 만들면 각기 다른 색깔이 나올 거란 생각을 곰곰이 더듬다가 이 이야기를 썼다. 평소에 눈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신 거겠죠? 우리가 그냥 무심히 흘려버리고 많은 눈물이 많잖아요. 다양한 순간들 그리고 여러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일은 거의 없죠. 근데 이제 한강 작가님은 이 책을 쓰시기 전에 대학로에서 한 어린이 극을 본 기억을 얘기하시는데요. 그 어린이 극은 1인 극이었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1인 예술가가 무대에 나와서 검은 눈물 상자에서 눈물을 꺼내는 장면이 있었대요.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머릿속에 이제 저장을 해두신 거죠. 그래서 그 장면과 눈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결합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했습니다. 제가 한 대목 읽어볼게요. 그 방금 말씀드린 한강 작가님의 작가의 말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. 눈물단지라고 놀림받던 그 아이에게 눈물 수집가인 남자가 와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처음 대화를 나누는 장면 중에 한 대목이에요. 이것들을 모두 수집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단다. 아저씨는 한 방울 한 방울 눈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. 이건 먼저 양파 냄새를 맡았을 때 나오는 눈물이야.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건 하품한 뒤 눈꼬리에 맺히는 눈물이지. 아이는 눈을 빛내며 상자 가까이로 다가갔다. 주황빛이 도는 이 눈물은 화가 몹시 났을 때 흘리는 눈물. 회색이 감도는 이 눈물은 거짓으로 흘리는 눈물. 연보랏빛 눈물은 잘못을 후회할 때 흘리는 눈물. 진한 보랏빛 눈물은 부끄럽거나 자신이 미워서 흘리는 눈물. 검붉은 눈물은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할 때 흘리는 눈물.
분홍빛 눈물은 기쁨에 겨워 흘리는 눈물. 연한 갈색의 저 눈물은 누군가 가엾다고 느껴질 때 흘리는 눈물이란다. 연한 연두색 눈물은요? 아기들의 눈물이야. 그 뒤에 조금 진한 연두색 눈물도요? 아니, 그건 엄마들이 아기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야. 그럼 이 커다랗고 아름다운 푸른빛 눈물은요?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야. 그 옆에 있는 붉은 눈물은요?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뒤에, 아주 오래 울고 난 뒤에, 그 눈물까지 마르고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처음으로 다시 흘리는 눈물이란다. 그러니까 퍽 구하기 어려운 눈물이지. 아이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. 아저씨는 정말 수많은 눈물을 가지고 계시네요. 그런데 아직도 가지지 못한 눈물이 있어요? 그래, 있단다. 아저씨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. 내가 찾고 있는 건 순수한 눈물이야. 순수한 눈물이요? 자기가 울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면서 흘리는,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이유들로 인해 흘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란다. 그래서 이 눈물 수집가 남자는, 아저씨는 순수한 눈물을 결국 찾을 수 있을지, 그리고 이 눈물단지 나이한테 눈물이 더는 부끄럽지 않은 게 될 수 있을지,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할아버지는 그 눈물을 다 사들인 뒤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이 얇은 책에 담겨 있습니다. 마음이 힘들거나 괴롭고 또 슬플 때 한번 울고 나면 좀 괜찮아질 때가 있잖아요. 딱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강 작가님 작품 중에 아직 이 눈물 상자 읽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저는 이 다음에 그 작가의 이중생활, 다른 작가분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.